제가 며칠 전에 이 부정선거는 오래전부터 기획됐는데 DJ 때부터 기획돼서 전자개표기, 그러니까 부정선거 전자개표기를 DJ 때 신건, 국정원장, 그다음에 박지원도 연결되고 이래서 납품을 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저들이 쫄렸는지 조혜주, 양정철 명단, 체포조의 이름을 넣고 그랬는데 체포조가 체포 명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걸 대통령이 은연중에 지난번 담화에 발표했죠. 그러니까 조악한 열악한 회사가, 쉬운 얘기하면 이제 적자보는 이름도 없는 회사가 선관위 시스템을 납품했는데 형편없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이 엊그저께 담화에서 발표했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선관위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회사가 선관위의 시스템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나.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제보해 주신 분은 밝힐 수가 없고요. 취재원은 보호해야 되니까 상당히 깊숙한 정보를 알고 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프로 한 장으로 아주 알기 쉽게 이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네요. 자, 다산그룹 남인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 위에 설명한 글을 보니까 다산그룹 사옥을 한 토산이 1,560억 원에 2021년 11월 구매 후에 2022년 2월 잔금을 치른 달 우연하게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통해 김남국은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다. 이렇게 좌측 상단에 이제 글을 올려놨고요. 우측 상단에는 다산그룹이 핸디소프트를 인수 당시 등장한 결제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결계사 이렇게 했는데, 이상필은 옵티머스 펀드의 헤덕파워 설계자와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상필은 현재 감옥에 있다. 이렇게 양쪽에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려놓고, 김대중 정부 남북 합작 하나 프로그램 센터가 맨 위에 있는데요. 여기 빨간 그 그래프 색깔로 다산그룹 남인우라는 사람을 센터에 놓고요. 자, 밑으로부터 보면은요, 한국전자투표 K보팅이 있죠. K보팅. 그리고 그 밑에 중앙선관위가 있고, K보팅에서 한쪽으로 나간 게 민주노총 지재식이 한쪽으로 나가고, 한쪽으로는 중앙선관위로 직접 내려오네요. K보팅 시스템이. 그런데 그 밑에 글을 보니까 선관위의 독과점으로 선거 시스템을 납품하는 한국전자투표, 요 K보팅이죠. 지분 13%를 민노총 간부 출신인 지재식이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자, 지난번에 다산그룹까지 이제 제가 보도해드렸죠.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 근데 이런 제보를 오늘 또 받았습니다. 이게 부정선거 카르텔을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제가 국정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지난번 대통령이 말한 거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니 이거를 추사해달라, 조사해달라, 언론사는 취재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언론사처럼 취재 인력이 많이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유튜브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제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처럼 무슨 블랙요원을 제가 운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보 받은 거를 공개하니까, 이 공개하는 목적은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니 조사해달라. 이게 대통령의 탄핵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이 카르텔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 거예요. 언론사는 취재해달라, 이런 부탁이고요. 자, 그 밑으로 이제 그렇게 내려왔죠. 한국 K보팅, 한국전자투표로 해서 중앙선관위로 내렸는데, 그 옆에 민주노총 지재식이 하필이면 한국전자투표 여기에 13%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밑으로는 그렇게 내려갔고요. 그 위로 올라간 거 보니까 핸디소프트 이상산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아까 핸디소프트에 대해서는 위에 글에 나와 있죠. 다산그룹이 핸디소프트 인수할 당시에
등장한 게 이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핸디소프트 이상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상필, 해덕 파워 이런 게 이제 아까 나온 그 글입니다. 거기에 이제 옵티머스가 나옵니다. 옵티머스. 야, 이게 이 카르텔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옵티머스까지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다산그룹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나오면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막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그 부정선거 카르텔에 거기에도 나온 다산 인베스트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또 새만금 관광 개발이 나오네요. 그 연결고리가. 그 다음에 이상직 이스타항공 게이트가 나오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글이 있는데요. 이상직의 이스타항공 주식 차명 거래로 알려진 새만금 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5%를 다산 인베스트가 소유하고 있다는. 인베스트가 이상직과의 이렇게 그리고 그게 다산 소속 계열사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스타항공까지 연결되고요. 왼쪽으로 그래프를 보니까 경기도 성남시로 갑니다. 야,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경기도 성남시 다산 네트워크 1호 사업을 여기서 이제 제공해 줬다는 모양인데,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K1 19호 리츠증권으로 내려가고, 최상위 주주 위메이드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김남구 위믹스 코인 게이트, 그 김남구한테 무상으로 코인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의혹을 여기다가 이제 그려놓은 거네요.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K1 19호 리츠증권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경희대 문재인 차정훈 대표가 나오네요. 아, 문재인과 동문인 경희대 차정훈 대표가 여기 대표라는 거네요. 참 답답하네요. 이걸 참 수사할 능력이 제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제가 수사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분이 추측에 의해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름들은 다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다산 인베스트도 다산 그룹도 나오고요. 핸디소프트도 나오고 한국전자투표 이거 나온 거예요. 다 이름들은. 근데 이렇게 성남시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굉장히 어떤 분이 아주 이너서클에 있는 분 같은데 이 안에 있는 분 같아요. 저한테 이거 제공해 주신 분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걸 그분도 어디서 받았는지 그분이 제작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그분이 받았다면 아마 굉장한 이 핵심 분한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글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누가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나 저는 이 이름을 댈 수 없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요. 근데 이런 거를 제보해 줬다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건데요. 부정선거는 1993년 김영삼 때부터 김대중과 짜고 국회에서 불법으로 선관위의 하위법을 바꾸면서 이게 이제 전자개표 이런 겁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31년대 진행 중입니다. 2000년에 과천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여러분과 함께 직접 선관위 회의실에 들어가 조목조목 따지니 전혀 답변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저보다 수년 앞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앞장선 분 중에 한 분은 조폭 영화처럼 덤프트럭이 받아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런 글을 또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네요. 아까 제보하고 지금 제보는 다른 분입니다. 참, 그 2000년에 과천중앙선관위에 2002년인가 아마 전자개표기가 공식으로 도입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아마 이 중앙선관위의 이 부정개표기, 전자개표기 이거 도입 관련해서 아마 어떤 게 진행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분이 이 선관위 회의실에서 조목조목 따지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논란이 그때부터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보해 주시는 분도 부정선거와의 싸우는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보다 더 앞장선 분 중에 한 분은 조폭 영화처럼 덤프트럭에 받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거 북한이야? 북한이 이게 좀 수상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잘 죽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영화보다 더한 일이 지금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한성천 위원장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봉규 TV에서 몇 년 전부터 부정선거 4.15 총선 한참 제가 막 부정선거 막 떠들 때 저희 방송에서 부정선거는 4.15 총선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 자기가 그 전부터 선관위 내부하고 싸우다가
자기는 잘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 해야 된다. 4.15 총선에 집중해야지 왜 옛날 거 자꾸 얘기하냐. 그러면 4.15 총선도 희지부지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럼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제가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때부터 있었던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막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런 게 다 그분 말도 일리가 있었던 거고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분도 잘렸어요. 중앙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다가 잘렸어요. 그리고 이거 제공해 주신 분도 그분과 같은 의견이네요. 그 얘기가. 그때부터 2000년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니까 선관위가 꿀모른 벙어리였다. 그때 이 사람보다 더 따진 사람은 덤프트럭에 받아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봉규 TV에도 방송이 나갔는데 암 말기로 죽기 직전에 속이 먹먹해네요. 양심 고백을 했잖아요. 선관위 직원이었는데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 그 선관위에 납품하는 회사 이 부정선거 납품하는 회사에 관련된 사람인데 거기 사장인지 뭔지 하여튼 관련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부정선거 이건 자기가 밝혀야 되겠다 그러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주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몸이 알잖아요. 나 이걸 밝히지 않고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그냥 힘든 몸을 이끌고 앞에 증인 두 분을 놓고 양심 고백을 하는 거. 이봉규 TV 한번 보십시오.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증거가 없다고 그러고 수사를 안 합니까? 대통령이 왜 계엄에 이걸 부정선거를 터뜨렸을까요? 그리고 9일 후에 담화문에서 왜 선관위하고 부정선거를 집중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선관위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 이름을 회사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다 이거 관련된 거 아닙니까? 수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섭네. 이제 제 조심스러운 예측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이런 모든 진실을 윤 대통령이 까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생중계 요청해놨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밝혀질 거예요.